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필수보험만 가입을 한다고 하면 실손,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송책임, 운전자 이렇게 필수보험 내가 꼭 살면서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겠다 하면 보험료가 얼마냐면 25세 남자, 여자 31세 남성, 여성, 41세 남성, 여성, 51세 남성, 여성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보험이 꼭 필요할까?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뭘까? 정말 여러분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던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국민건강보험 지원 혜택 이 뻔한 내용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진정성 있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이 보험이 필요할까? 보험이 필요하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어떤 게 있고 가입하지 말아야 할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 이 보험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가입을 하고 어떤 기준을 확립을 해야 할까? 이 부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을 전부 다 들으신다면 분명 여러분들께서는 이 보험 가입의 기준이 확립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저의 목적은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보험 가입에 있어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보험을 정말 합리적이게 가입하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오늘 저의 영상 촬영의 목적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요, 이 보험 가입의 기준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보험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정말 진정성 있는 내용 담았고요, 도움되는 내용 위주로 담았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보험의 기준을 확립을 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례를 저와 함께 보시면서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아, 이럴 때 보험이 필요하고 저럴 땐 보험이 필요 없구나. 이 부분을 제가 이 사례 몇 가지 통해서 느끼실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씨는 비소세포 폐암 진단 후에 면역 항암제인 키투르다 투약을 했다고 하고요. 이 항목이 비급여 항목이어서 연간 1억 원의 치료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A씨가 보험이 아예 없다 하면 어떨까요? 이 1억 원이라는 비용이 뭐 돈이 엄청 많으신,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이시라면 이 1억 원에 대한 금액이 큰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리스크가, 경제적인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죠. 만약 보험이 없다고 하면, 이 보험이 아예 없다고 하면 A씨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A씨입니다. 40대 남성 B씨는 암 진단 받고 요양과 치료를 위해서 1년간 휴직을 했다고 합니다.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외벌이에 자녀가 2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B씨가 1년간 휴직을 한다고 하면 5천만이라는 급여가 1년 동안 들어오지 않겠죠. 그런데 외벌이에 자녀가 2살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기에도 제약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분도 만약에 보험이 아예 없다 하면 경제적인 리스크가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C씨는 야근 후에 밤늦게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형사비금으로 2억 원을 요구를 하는데요. 보시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억 원의 책임액이 발생한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자동차 보험에서도 이 형사비금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C씨의 경우 운전자 보험이 없었다 하면 굉장히 큰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음 네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D씨는 건강보장보험 가입을 하고 한 달 뒤에 운동을 하다 다쳐서 뼈에 실금이 갔다고 합니다. 골절이 된 거죠. 그런데 골절 진단비 30만 원 안 넣어준 설계사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설계사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난감하시죠? 이 골절 진단비 30만 원, 만약에 이 30만 원 안 넣어줬다고 해서 이 30만 원 못 받았다고 해서 이 D씨가
앞전에 1번에서 3번 예시처럼 경제적인 리스크가 클까요? 이 30만 원 때문에 경제적인 리스크가 커서 파산의 지경까지 이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요. 걱정이 많아서 많은 특약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특약. 그런데 가입 후 3년 정도 지나니까 이 보험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내가 사실상 보장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필요성도 못 느껴져서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해지 후에 3개월 뒤 암에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서도 이 안병동 간호사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보험은요, 유지가 생명입니다. 유지를 못하면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위험 상황이 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꼭 유지가 1순위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순위 목표. 자,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보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큰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는 그 손해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 중에 큰 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준다 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 이 모든 리스크를 보험으로 감당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라는 걸 모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주는 것, 이게 보험의 진정한 의미고요. 여러분들은 보험으로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 어떤 리스크를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발생률이 높고 발생이 되게 되면 경제적인 리스크가 큰 것들,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잖아요. 골절 진단비 30만원 못 받는다고 해서 경제적인 리스크가 클까요? 그리고 아까 또 예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암 비급여 치료비 1억 원 나온 거, 이건 경제적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경제적인 리스크가 큰 것들을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보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개념에 충족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기준에 충족되는 꼭 필요한 보험의 우선순위를 지금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가입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상해 진단 받았습니다. 내 친구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이것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절대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통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 좁은 표본을 보지 마시고요. 넓은 표본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 정해드릴 때는 이런 국가 통계 자료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 발생 확률도 체크를 하고 발생률이 높고 경제적 리스크가 큰 것들을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2가지 내용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꼭 필요한 우선순위 보험 정리를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했을 때 연령대별로 얼마 정도면 가능할까, 얼마 정도면 충분할까, 이 부분 저희가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이 정도 보험료면 충분히 보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겠다. 내가 보험료를 이거 이상 낸다고 하면은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들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의 우선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내가 냈던 병원비를 본인 부담금 제외 후에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5세 남성 여성 보시고요. 35세, 45세, 55세, 65세. 그리고 현존하는 건강보장 상품 중에서 저는 보장하는 범위 있잖아요. 가장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부 면책상 몇 가지 제외하고요. 거의 모든 질병, 거의 모든 상해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은 가장 우선순위 보험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면책사항 몇 가지 제외 후에 대부분의 질병과 상해를 원인으로 한 치료 비용을 본인 공제금 제외 후에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우선순위는요, 3대 진단비입니다. 암, 뇌, 신장인데요. 일단
첫 번째, 발생률이 높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발생률이 높고요. 발생이 되면 경제적인 리스크가 큽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 83.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0%라고 합니다. 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발생률이 높다고 이 통계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뇌랑 심장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2021년도 다빈도 질병 입원 순위에 따르면 뇌경색 13등 그리고 협심증 15등입니다. 이것도 뇌랑 심장도 발생률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생이 된다면 암, 뇌, 심장은요, 저는 중증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요양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간병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경우에는 국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비에 대한 이 리스크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이 고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비는요, 만약에 뭐 실손보험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나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입하는 실손보험은요, 통원 한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만약에 통원으로 고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요. 우리가 입원할지 통원할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의 정책이나 의사 선생님 판단 하에 입원 통원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원으로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리스크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죠. 다음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 이런 수술비 특약인데,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하면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내가 치료 비용이 얼마 나왔던 간에 만약에 내가 수술비를 설계를 해서 대장용종 떼내면은 뭐 100만 원, 뇌졸중 수술하면 뭐 2천만 원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면요, 내가 치료비를 얼마를 냈던 간에 이 비용을 지급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 보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경증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보장하는 범위도 넓습니다. 뭐 3대 진단비는 이 3대 질병에 한해서 보장을 하지만 이 수술비 특약은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합리적이고요. 근데 이런 질문 하십니다. 실손보험 있는데 수술하면 실손보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수술비 특약이 실손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실손보험은 갱신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후가 돼서 사실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술비 보험은요, 이 비갱신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만 딱 납부를 하면은 뭐 90세면 90세, 100세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 변동도 없고요. 보험료 변동도 없습니다.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수술을 통원으로 받았다 하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거고요. 아까 저희가 필요한 보험의 개념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발생 확률이 높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보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술비 보험이 이러한 기준과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을 우선순위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이 특약 많이 보셨죠? 이제 1억 원 한도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없으시면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만약 가족 중에 하나라도 없다, 큰일 납니다.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상책임 특약은요, 우리 가족이 피보험자가 다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 피해 금액을 한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배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남을 실수로 다치게 했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든지, 그럴 때 한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배상을 해주는데요. 자, 보험료 한번 보시면 716원밖에 안 합니다. 1억 원 지급하는데 1000원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특약들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다가 화재 사고를 내서 1억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이 특약으로 보상해 줄 수 있고요. 우리 집에 누수 사고가 발생해서 200만 원의 배상 책임액이 발생했어요. 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장에서 남을 다치게 해서 2천만 원 배상 책임액 발생했습니다. 이 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가의 외제차를 파손시켜서 2억 원의 배상 책임액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1억 원 한도인데, 만약에 내가 1억 가입하고 배우자가 하나 더 가입돼 있다 하면은 2억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상 책임 특약 다 같이 구성하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저희는 이렇게 생명, 손해보험사를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비교를 합니다. 왜냐면 같은 조건이더라도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걸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당연히 보장 조건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저렴하고 보장 좋은 것들. 수술비는 또 3번이 좋네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단일 플랜 이렇게 3대 진단비 구성하고요, 이렇게 수술비 구성하고, 그리고 여기다 배상 책임까지 구성을 했을 때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4번 회사 69,890원인데 4번 회사는 좀 아쉬운 게 이 수술비의 보장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설계해 드리는데, 3대 진단비는 4번 회사가 가장 저렴해요. 근데 수술비는 3번 회사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3번 플러스 4번을 조합하는 이런 설계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보장 조건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술비도 만약 암 수술을 하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4번 회사 단일 플랜은 암 수술, 관열 수술하면 5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 3번 회사 수술비는 체증형 수술비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10년 후에 암 수술했다 하면 2천만 원 나옵니다. 2천만 원. 이렇게 보장이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보장 조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장 플러스 이 보험료, 그래서 보장도 잡고 이 보험료도 잡는 이런 설계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저희가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상 책임까지 다 했을 때 25세 남성, 31세 남성, 41세 남성, 51세 남성, 그리고 25세 여성, 31세 여성, 41세 여성, 51세 여성, 이렇게 보험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납입 기간도 최소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비갱신, 이제 보험료 변동 없는 상품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춤형 설계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족력이나 생활습관, 취미 등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요, 이 암의 위험 요인, 뭐 전립선암, 뭐 위암, 뭐 대장암, 위험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 자 보시면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그리고 유전적 요인, 가족력. 이렇게 가족력이 암에 있어서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근데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암을 당연히 이 보장을 강화해 주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1차 상담을 통해서 이제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맞춤형 설계도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 운전하시는 분들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이겁니다. 만약에 피해자를 중상해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거는 내가 과실 유무 상관없습니다. 중과실 유무 상관없어요. 중대법규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힐 경우 공소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늦은 밤 운행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하는데 바로 변호사를 알아봐도 될까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살펴보면요, 이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뭘까요? 바로 유가족과의 합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망하신 분이 30대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유가족이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할까요? 최소 2억 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합의금이. 그 변호사 선임 비용, 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 벌금,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아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보장해주냐? 바로 이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이 운전자 보험 필수 3대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대인대물 벌금, 이렇게 가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험료는 얼마 정도 할까요? 운전자 보험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10,000원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필수보험만 가입을 한다고 하면 실손,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상책임, 운전자, 이렇게 필수보험, 내가 꼭 살면서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겠다 하면 보험료가 얼마냐면, 25세 남자, 여자, 31세 남성, 여성, 41세 남성, 여성, 51세 남성, 여성,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뭐 개인의 병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험료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품 계정에 따라서 이 보험료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꼭 필요한 보험만 우선순위에 맞춰서 저희가 보험사들 다 꼼꼼히 비교해서 개인 맞춤형 설계, 그리고 비교 설계 도와드리고 있고요. 만약 저희 보험탈 추구의 꼼꼼한 비교 상담이나 정말 꼭 필요한 보험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저희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거나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가입에 있어서 유지가 1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무분별적으로 가입하시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합니다. 보험가입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보험도 잘 가입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려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